안녕하세요. 머피의 법칙 속 확률 이야기 강연을 맡은 지식을 나눠드립니다. 팀 노민희입니다. 본 UCC는 포스텍 리더십 센터가 주최하는 공부의 신 UCC 대회를 위해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대부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고 또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친숙한 개념인 머피의 법칙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수업에선 머피의 법칙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간단한 수학 개념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수업은 중학교 2학년 2학기에서 배우는 경우의 수와 확률 내용을 알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업을 끝마치고 나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머피의 법칙에 해당하는 사례에 적용되는 확률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확률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확률의 해석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실 머피의 법칙이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를 가볍게 살펴보면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확률적으로 머피의 법칙이 당연한 결과임을 증명하는 사례를 몇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여기서 머피의 법칙을 적용해 보았던 확률과 계산에 대한 형성평가가 있으니 잘 따라와야겠죠? 마지막으로는 확률에 대한 재밌는 사례들을 소개해 보고자 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수업에서 살펴볼 머피의 법칙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예요. 어떤 의미로 쓰이는 단어이고 또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슈퍼마켓에서 줄을 서면 꼭 다른 줄이 먼저 줄어들고 중요한 미팅 날엔 옷에 커피를 쏟거나 버스는 꼭 눈앞에서 놓치곤 합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풍날이나 세차를 다음 날엔 꼭 비가 내리곤 하고요. 이럴 때 우리는 하필이면 왜 그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법칙이 바로 머피의 법칙입니다. 앞서 말한 예시처럼 어떤 일이 잘못되어 가는 상황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머피의 법칙은 어떤 유래로부터 생겨났을까요? 머피의 법칙은 1949년 미국의 에드워드 공군기지에서 일하던 머피 데이가 처음 사용한 말입니다. 어떤 실험에서 번번이 실패하던 머피는 그 원인을 무척 사소한 곳에서 찾게 되었는데요. 바로 누군가가 전선의 전극을 반대로 꽂아둔 것이었습니다. 그때 머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면 누군가는 꼭 그 방법을 사용한다. 간단히 말하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일은 반드시 잘못된다는 것이지요. 머피는 안 좋은 일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 말을 했겠지만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꼬이기만 할 때 머피의 법칙이란 말을 쓰게 된 것입니다.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지요. 이제 머피의 법칙을 알아봤으니 이 머피의 법칙 속에 숨은 확률 이야기를 찾으러 가볼까요? 처음은 간단한 계산으로 시작해볼까요? 슈퍼마켓에 가면 여러 개의 계산대가 있죠. 그런데 유독 내가 선 줄은 비슷한 길이의 다른 줄보다 느린 경우가 많다고 느껴지곤 합니다. 과연 왜 그런 것일까요? 다음과 같이 5개의 계산대가 있다고 합시다. 계산하러 왔을 때 다음과 같은 줄이 있다면 보통 어디에 줄을 설까요? 사람들은 계산을 하기 위해 줄이 가장 빨리 줄어들 것 같은 곳, 바로 가장 짧은 줄에 줄을 서게 됩니다. 이 경우엔 2명이 서 있는 줄이 이에 해당하겠죠? 비슷한 때에 다른 한 사람도 가장 짧은 줄에 줄을 섰다면 이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가장 짧은 줄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줄의 길이들은 비슷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결국 5개의 계산대에는 모두 비슷한 길이의 줄이 유지되고 당연히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꽉 차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계산을 하게 될 확률은 모두 같겠죠? 즉 각각 5분의 1씩, 20%씩입니다. 내가 선 줄이 가장 빨리 줄어들 확률은 20%밖에 안 되고 그렇지 않을 확률이 80%로 4배나 높습니다. 확률값은 계산대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그 차이가 더 커집니다. 확률값을 비교해보면 내가 서지 않는 줄이 빨리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셈인 것이죠. 이제 조금 더 계산할 게 많은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사례를 직접 계산해보기 위해 조합이라는 개념에 대해 복습해봅시다. 조합은 쉽게 말해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n개 중에 r개를 순서대로 뽑는 경우의 수. 배워서 알고 계시겠지만 n부터 n-r까지 곱하면 됩니다. 하지만 조합은 순서에 상관없다고 했으니 순서까지 고려해서 나온 기존의 식에 뭔가를 해줘야겠죠? 바로 뽑힌 r개 내에서 순서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r개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r부터 r-1, r-2 쭉쭉쭉 1까지 곱해주는 것이죠. 예시처럼 8개의 색깔 중에 순서에 상관없이 3개의 색을 뽑으려면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 있겠네요. 이제 조합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쩌다 늦잠을 자버린 아침, 양말이 뒤섞인 서랍에서 양말을 한 짝씩 꺼내면 유독 짝짝이 양말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 역시 머피의 법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바쁜 아침에 급한 마음이다 보니 이렇게 느껴지는 것 뿐일까요? 아니면 정말 짝짝이로 뽑히는 경우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수학 조합의 원리를 이용하여 이러한 상황의 확률값을 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랍 속에 완벽하게 짝이 맞는 6짝의 양말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양말은 마구 뒤섞여 있고 이 양말 뭉치에서 2개의 양말을 꺼낸다고 합시다. 이런 상황에서 짝짝이 양말을 뽑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먼저 6개의 양말에서 2개의 양말을 임의로 뽑는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이 경우 조합 공식에 의해 6 곱하기 5를 2 곱하기 1로 나눠줘서 총 15가지가 되겠죠? 이 값이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이제 6개의 양말 중에서 2개를 뽑았을 때 그 2개가 서로 다른 양말일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먼저 양말을 하나 뽑았을 때 갈색 양말이 나왔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갈색 양말을 제외한 나머지 2종류를 뽑아야 짝짝이가 되겠죠? 그리고 각 2종류의 양말은 각각 2켤레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갈색 양말을 뽑았을 경우에는 보라색 양말 2켤레 혹은 노란색 양말 2켤레 중 1가지만 뽑아도 되기 때문에 총 4가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때 맨 처음에 뽑는 양말은 갈색이 될 수도 있고 보라색이 될 수도 있고 노란색이 될 수도 있으니 곱하기 3을 해주면 총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즉 6개의 양말 중에서 2개를 뽑았을 때 양말이 모두 짝짝이일 경우의 수는 12가지가 되겠네요. 이제 구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을 구해볼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15가지, 짝짝이일 경우의 수는 12가지이므로 확률은 15분의 12, 80%가 됩니다. 즉, 임의로 양말 2짝을 뽑았을 때 짝짝이가 나오는 것이 확률적으로 당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구한 80%란 확률값은 양말이 6개일 때의 경우의 값이에요. 양말의 개수를 10개로 늘리면 확률값은 88.89%, 20개로 늘리면 94.74%로 커집니다. 짝짝이 양말을 뽑는 게 불운이 아니라 짝짝이를 뽑지 않는 것이 엄청난 행운인 것이지요. 이제 다음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번 사례는 넓이와 확률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경우예요. 넓이를 확률에 적용하려면 전체 사건분의 해당 사건을 전체의 넓이분의 해당 넓이로 계산해야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관역을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관역에서 노란 원 안에 화살을 쏴서 맞출 확률은 얼마일까요? 단 관역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전체 넓이는 관역 전체의 넓이겠죠? 만약에 회색 도넛 부분의 넓이가 0.5, 노란색 원의 부분의 넓이가 0.5라고 하면 전체 넓이는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 넓이는 1, 해당 넓이는 0.5이므로 확률은 0.5, 50%가 되겠네요. 이러한 개념을 적용해 볼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나서 핸드폰 로밍 없이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데 핸드폰 지도 어플을 사용하지 못해서 여행책의 종이 지도를 보면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가고 싶은 장소들을 열심히 찾다 보면 잘 안 보이는 테두리 쪽이나 아니면 책의 가운데 접혀서 보기 어려운 부분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도대체 왜 넓고 넓은 지도에서 내가 찾는 위치만 꼭 그렇게 잘 안 보이는 곳에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것도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일인지 살펴볼까요? 다음과 같이 책을 펼쳤을 때 지도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 기도에서 유독 내가 찾고 있는 위치가 많다고 느껴지는 부분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겠죠? 전체 지도의 높이와 너비를 10씩 잡고 각 테두리의 두께를 1 정도로만 잡아볼까요? 이제 넓이를 구해봅시다. 지도 전체 넓이는 간단하게 10 곱하기 10해서 100이고요. 테두리 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이 넓이 1짜리, 높이 18짜리 초록색 막대기가 6개에 높이와 너비가 각각 1인 하얀 정사각형 4개로 나눠서 볼 수 있겠네요. 넓이는 이것들을 전부 합한 52고요. 이제 확률로 계산해 볼까요? 넓이 100 중에 52만큼이니 52%의 지역이 지도 테두리에 있는 셈이네요. 약간의 차이이긴 하지만 보기 좋은 지도의 중앙보다는 지도 테두리에 원하는 장소가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여기까지 머피의 법칙 속에 숨겨진 확률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이제 앞서 머피의 법칙을 해석하기 위해 적용해 보았던 확률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짝짝이 양말 사례를 위해 공부했던 조합의 개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6명의 후보 가운데 대의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다 풀었나요? 이 문제는 대의원을 3명 뽑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대의원 1, 2, 3을 구별할 필요는 없고요. 결국 6개 중 순서 상관없이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의 수는 6개에서 순서를 고려하여 3개를 뽑은 경우의 수를 구하고 이 경우의 수를 뽑힌 3개가 순서대로 나열되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된다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이걸 계산하면 다음과 같겠죠? 답은 5번 20가지가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는 지도 사례를 위해 공부했던 넓이와 확률의 개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관역에서 8점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일까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이 문제에서 전체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맞아요. 반지름이 3r인 원의 넓이가 전체 넓이이므로 9πr의 제곱이 넓이가 되겠네요. 그럼 8점을 얻을 수 있는 넓이는 얼마인가요? 반지름이 3r인 원의 넓이에서 2r인 원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계산해보면 5πr의 제곱이 나오겠네요. 그럼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5πr의 제곱을 9πr의 제곱으로 나눠야 하므로 9분의 5가 되겠네요. 어떤가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이렇게 형성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평가가 끝났지만 아직 수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피의 법칙의 몇 가지 사례를 확률을 적용해서 풀어보니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께 재밌는 확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로또에 당첨될 확률, 내일 비가 올 확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할 확률 등 일상생활에서 확률이란 말이 참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마냥 정확할 것 같은 확률의 경우에도 구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O.J. 심슨 사건을 볼까요?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였던 O.J. 심슨이 아내를 죽인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는데 피살 현장에서 채취한 DNA가 심슨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DNA 결과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1만 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검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심슨이 범인일 확률은 유전자 검사와 우연히 일치했을 확률 0.0001%를 제외하고 99.99%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심슨의 변호인은 LA 인근 인구 300만 명 중에 동일한 DNA를 공유하는 사람이 300명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심슨은 이 300명 중에 한 명일 뿐이고 심슨이 범인일 확률은 0.3%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검사와 변호인은 서로 다른 측면으로 확률을 해석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네요. 어떤가요? 확률이란 게 마냥 분명하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죠? 확률의 난해함은 이뿐만 아닙니다.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패러독스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중 하나인 심슨의 패러독스라는 것을 살펴볼까요? 1970년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학생의 성별에 따른 합격률을 조사했더니 대부분의 학과에서 여학생의 합격률이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전체적으로는 여학생의 합격률이 남학생에 비해 낮았던 상황에서 유래된 패러독스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를 들어 합격률을 비교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합시다. A와 B과에서 여학생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C에서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살짝 더 많은 비율을 보이는데요. 각 모집 단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입학률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입학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확률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학생 수를 기준으로 봐볼까요? 각각 합격률에 맞게 학생 수를 배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각각 남녀 총 합격 학생 수를 확인해 볼까요? 이 경우 남학생이 더 많군요. 즉, 각 항목의 확률만 가지고 전체의 확률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패러독스였습니다. 확률은 단순하면서도 복잡하고 명확하면서도 난해한 개념입니다. 생활 속에 늘 존재하는 확률의 개념. 틈틈이 생활 속 확률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과 머피의 법칙의 확률을 적용해 보기도 하고 확률의 재미있는 면을 확인해 보기도 했던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재미있었는데 여러분은 어땠나요? 다들 즐거운 수업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수업을 마칩니다. 끝까지 따라와줘서 고마워요.